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무섭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우리 시장 보면 정말 공포감에 치를 떨던 오늘 하나의 하루 동안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SVB 사태로 인해서 코스피는 2%대, 그리고 코스닥은 3%대까지도 깊게 밀려났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대형주, 중소형주주 모두 다 좀 흐름세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 또 오늘 밤 미국의 2월 CPI 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변수들도 톡톡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공포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을 픽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해안들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은요,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데일리 TV를 꼭 검색해서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런 공포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든든한 헬리우메이터가 있기 마련이죠. 오늘 해설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 나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참 공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네. 자,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셨을지 인사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3월 14일이고요. 오늘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릴 텐데 먼저 힘들어하실 여러분들에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힘들 때 여러분 곁에 항상 있는 6시의 남자 1타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어제 사실은 지수가 하락하고 오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저는 오늘 상승장을 예상했고 어제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상하고 다르게 너무 많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차트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락한 이유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슈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상태에서 코스피가 파란불이 들어왔다. 이게 첫 번째 이슈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장 2,500여 개 종목 중에 오늘 하락한 종목은 2,325개니까 100여 개 종목을 빼고는 다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2,350선을 후퇴했다. 2달 만에 강한 추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망치형 양봉 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대 음봉으로 크게 밀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지만 내일은 추가 하락도 예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런 급락장에도 강한 섹터는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급락장 이후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골이 깊으면 상승도 크다고 말이 있고요. 그리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간 종목들은 바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신규 종목에 대한 추천보다는 어떤 섹터,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보유 종목 중에 어떤 섹터가 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장은 주식을 하다 보면 겪을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피해갈 수 없다면 즐겨야 되는 거고요. 즐길 수 없다면 견디어서 수익을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상승폭도 큰데 다만 아쉬운 게 오늘 음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는 2.56%, 간만에 2%가 넘는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거의 4% 가까운 하락이 있었습니다. 3.91% 하락이니까 코스닥 종목은 지수 곱하기 3에서 4 정도 하면 되니까 여러분의 종목은 10% 내외, 15% 내외 하락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수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 이후에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
설명드립니다. 미국 지수는 다우는 0.28, 나스닥 0.4% 상승했는데 미국 지수 하락폭 대비해서 너무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오늘 9시 반에 발표할 CPI 발표이고요. 두 번째는 SVB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인지입니다. 먼저 CPI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처럼 똑같은 지표가 발표되면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일 건데 저는 지난번보다 좀 좋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FOMC가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의해서 긴축을 이제 늦출 때도 됐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또 뱅크런 사태에 이어서 CPI 지수가 저번보다는 좀 좋게 나오고요. FOMC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완충해 준다면 상승이 급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팩터는 두 개입니다. CPI와 SVB 사태인데 오늘 밤 9시 반 지표 발표 확인하시고요. 내일장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오늘 상한가 종목 한 종목 나왔어요. 종목은 금양 그린파워인데요. 이게 신규 상장주입니다. 보면 지수가 급락할 때 세력이나 큰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하락장에 베팅해서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작은 금액으로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금양 그린파워가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은 이걸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데 이런 때는 항상 머리에 생각하십시오. 지수가 급락할 때는 지수 방어를 할 수 있는 종목 하고 신규 상장주가 급등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관련 흐름 보면서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상한가를 가지 않았지만 자이글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LFP 전지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상승폭이 크게 나왔는데 자이글 종목은 원래는 자이글이라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지난해 국내 유일의 LFP 전지 사업 영위하는 CM 파트너를 전지 사업 부분에 인수함으로써 오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진정한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약간 테마성 상승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금양 그린파워 정도 보시고요. 자이글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지수 차트 한 개, 코스피 차트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 화면에 제가 지금 띄워놓은 코스피 차트 한 번만 띄워주시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수가 오늘은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스피 차트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봉을 지우고 봤을 때는 횡보한 구간에 아주 이쁜 윗꼬리 망치형 양봉 캔들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음봉이 나오는 교수형 캔들이건 양봉이 나오는 망치형 캔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캔들 하나의 심리로 봤을 때는 상승을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저는 예상을 했던 게 망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21선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제 예상이 다 틀렸죠. 틀렸다기보다도 예상이 빗나갔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대 음봉을 지금 맞았습니다. 이 캔들 하나의 의미로 봤을 때는 종가가 저가로권의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캔들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시장을 할 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제는 저의 예측은 상승을 예측했다. 이 봉 하나 그리고 하락에서 양봉 도지봉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 양봉 도지는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도지봉 그다음에 망치형 캔들 완벽한 상승을 의미했던 캔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3% 또는 코스닥은 4%가 하락이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장은 저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는 상승 잉태형 장대 양봉이 나온다. 상승 잉태형 또는 상승 장악형 장대 양봉이 내일 나와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으로는 하락이 더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락장에도 강하게 갈 수 있는 섹터가 두 가지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섹터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요. 이런 장을 잘 대응하고 이겨내셔야 1등 트레이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급락장 이후에 반등 나올 섹터를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상한가도 특징 종목 중에 금양 그린파워 그리고 자이글 두 종목도 얘기해 주셨는데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전문가님의 수익률 종목들도 보셔야죠. 어떻게 또 종목들이 잘 가고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픽한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5일에 말씀해 주셨던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은요. 지금 최고가 대비 수익률이 65% 이상 터치된 모습이고요. 꿈비 역시도 60% 이상 수익률이 터치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선수 링네트 선수 되겠는데요. 매수가는 4,915원, 지금 거기에 대비하면 33.47%의 기분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플리토 선수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1월 31일에 말씀했는데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수익률은 24% 이상 터치한 모습이네요. 네, 현재도 견고한 시세를 유지 중인 그 수익률이 정말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 여파 대비해서 수익률이 참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말씀해 주셨던 알차라를 더불어서 금메달 종목을 픽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 될까요? 먼저 알체라도 설명드릴 거지만 오늘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금운동 중에는 동메달을 다시 제일 정기공업을 주고 싶습니다. VI 한번 갔어요. 이런 하락장에도 VI 간다는 건 대단한 건데 우선 순서적으로 어제 올림픽 선수였던 알체라 선수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알체라 선수 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체라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 나옴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브릿지텍을 포함해서 AI 관련주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알체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분봉을 보면 알체라 양봉이 들어와서요. 수익률도 3%까지 나와주었습니다. 이 시간대가 제가 기억하고는 이 시간대에 상승이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10시네요. 10시 정도의 상승이 한번 나와주었지만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알체라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다소 지금 하락폭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서서 좀 설명드리면 알체라는 어제 장대 양봉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장대 양봉이 나오고 흐름이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횡보한 후에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밀리지 않았다면 상승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AI 이벤트가 3월 16일이죠. 오늘이 14일이니까 오늘과 내일까지는 급등 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AI 섹터입니다. 그중에 영상인식 기술 솔루션을 갖고 있는 알체라는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좀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하락폭이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추세가 21선 이후에 걸려있기 때문에 알체라 내일까지 또는 16일까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체라 아직 죽지 않았고 알체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AI 이벤트 행사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알체라 아직 홀딩 하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상승이 나와서 오늘 익절하셨다면 다시 진입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지금 노란톡방 계신 분들 알체라 많이 갖고 계실 테니까 내일까지 같이 한번 노란톡방에서 같이 보면 좋겠다. 알체라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제가 이어서 알체라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금운동 중에 동메달 종목을 다시 한번 제일 정기공업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 분봉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분봉 보이십니까? 이 힘든 장에 여기서 여기까지 VI를 그냥 터치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2차 매수의 자리가 나왔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가격이 1,650원.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혹시 샀다면 이 구간 10%의 장대 양봉을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추가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에 쭉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일봉상 보면 윗꼬리가 달려가지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일봉상으로 윗꼬리가 이렇게 크게 달렸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던 세력이 여기서 다 털고 나갔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 거래 대금 약 390억 정도 터졌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들어온 수급을 봤더니 3억인가 정도밖에 안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장대 양봉에 들어온 큰 손들이나 아직 수급들은 아직 살아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 충분히 주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흐름 살아있기 때문에 동메달은 여전히 제일전기공업에 준다고 생각하고요. 제일전기공업 아직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알체라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에서 계속 강조할 급락한 이후에 가장 급등할 수 있는 섹터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섹터 궁금하신 분들은 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힘들 때 주식을 다 손절하고 나간다면 끝난 거지만 지금 이 하락장에 마이너스 10% 이상은 기본적으로 찍혀 있을 거예요. 이 10% 이상 찍혀 있지만 상승이 나오면 10%, 플러스 10%, 플러스 20% 갈 수 있는 섹터가 있고 지금 보유한 종목들에도 그런 섹터가 있기 때문에 방송 메모하시면 보시고요. 저는 내일 모레 이틀 정도에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과 섹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잘 보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종목들을 하나씩 다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미래나노텍도 그리고 또 은메달인 꿈비도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해주셨어요. 알차라까지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들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곳에서 들어오시면 특별한 선물을 또 해설위원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어떤 선물일까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준 거죠. 왜냐하면 바로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시면 되는데 우선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힘들 때를 차트를 안 보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공부하시면서 조금 본인을 성장시키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이 USB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USB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공부할 수 있는 기본강 4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캔들에 대한 이해, 거래대항에 대한 이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한번 다들 아시겠지만 확실히 모르신다면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신청만 하시면 이 파일들을 무료로 여러분께 PDF 파일도 드리고요. 제가 찍어놓은 동영상도 같이 드립니다. 물론 USB도 드릴 텐데 USB는 지금 신청해서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지만 제가 보유량이 약 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 선착순으로 50분까지는 이미 드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여분이 있으니까 USB로 받으실 분 아니면 메일로 받으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강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HTS 설정법까지 안내를 해드리는데 HTS 설정법은 지금 같은 장에도 오늘도 상승이 나오는 제일전기공업이라든지 알체라 같은 종목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뭐냐면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차트와 뉴스입니다. 이것 세팅하는 것도 동영상에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엑스레이 호가창하고요. 급등주에 대한 조건 검색식에 대한 결과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호가창에 대한 부분도 제가 USB와 PDF 파일로 담아드렸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때 정도 한 2, 3일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한 강에 약 5분에서 10분 강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정도 또는 1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PDF와 동영상을 드리는 거니까 공부하셔가지고요. 급락장에서 공부하시고 급등장에는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관심 종목들 트레이딩 하시면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보기는 쉽지만 이게 보시면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모니터를 4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 2개 쓰시는 분 계신데 저는 4개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내용들을 알맹이를 뽑아서 본인 모니터 또는 모바일로 하시는 분은 핸드폰에 좋은 내용 담아가시면 매매하실 때 또 노란톡방에 제가 관심적으로 드릴 때 이용준 전문가가 이런 기준으로 종목을 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더 기준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매매하시기는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는 하루 종일 매매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9시에서 단기 종목은 10시 반 정도까지 매매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값 USB에 담아 가셔가지고 급락장, 하락장에 공부하시고 또 급등장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이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1분봉 플러스 정말 다양한 강의까지 1, 2, 3, 4강까지도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455 누르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들어오셔서 한번 PDF 파일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바로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그럼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테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해설위원님 네. 볼만한 테마가 있었던 겁니까? 사실은 오늘 테마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강세 테마는 있습니다. 이게 이런 장에도 올라가는 테마가 봤더니 금 관련 테마가 오랜만에 네. 원자재 이슈로 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금 관련 테마가 오늘 좋았는데 앞으로도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금이라는 희소성 있는 자원에 대한 값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엘컴텍이라는 선수가 원래 원칙적으로 금 관련 주죠. 그래서 오늘 엘컴텍이 25%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네. 엘컴텍은 금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LED 조명하고요. 임가공업을 하는 회사인데 몽골 지역에 3개 정도의 탐사권을 확보하면서 광산 개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엘컴텍은 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이고 부채 비율은 14%로 매우 낮고요. 유보율은 52%로 나름대로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상승한 이유가 한 개입니다. 원래 급락장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양지사라든지 품절주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잘 나오는데 오늘 엘컴텍은 오랜만에 하락장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첫 번째 이유는 안전자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증시가 이 정도 빠지니까 공포스러워하고요. 노란톡방도 많이 다운되고 방송도 지금 보시는 분이 훨씬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락할 때 관심 있게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상승장에서 관심 있게 볼 때는 이미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 계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준비를 잘하고 있고 좋은 장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엘컴텍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이제 더 확산되는 게 아니냐. 물론 확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금값이 금 선물 가격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 기준에서 2.6% 정도 올랐고요. 1온수당 1,916달러.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지금 지난 2월 달 이후로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또 공포스러우니까 금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올랐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엘컴텍 차트 한번 보면 오늘 오랜만에 시가 갭을 몇 프로 정도 띄웠냐면 6% 정도 띄우고요. 25%가 올랐습니다. 게다가 분봉상 흐름을 보면 쭉 올랐는데 엘컴텍이 지금 시가 갭을 이렇게 보시면 시가 갭을 띄우고 6%를 띄우고 그냥 올렸거든요. 보시면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올랐고 윗골을 짧기 때문에 엘컴텍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금 관련주의 대장이기도 하고 다음 선수 말씀드리겠지만 2등 선수를 하는 것보다 1등 선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엘컴텍 내일 혹시라도 자리 나오면 지금 봤을 때는 중심가에 11,4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엘컴텍이라는 선수 한번 공략해봐도 나쁘지 않다. 지금 내일도 아마도 장 초반엔 하락 출발할 거기 때문에 이 엘컴텍이라는 선수 혹시라도 지금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고요. 방송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1,450원 자리가 지지라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 선수를 바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IT센이라는 선수인데요. 제가 항상 금 관련 섹터의 대장은 엘컴텍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2등주는 사실은 거의 보지 않았는데 IT센이 2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센은 사실은 윗꼬리가 크게 달린 엘컴텍과 차원이 다르죠. 엘컴텍은 윗꼬리가 좀 짧지만 IT센 윗꼬리가 깁니다. 그 이유는 2등주이기도 하고요.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인데 IT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도금업, 귀금속, 장식품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회사가 우리나라 1등 금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의 금값은 연일 2월 달 이후에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IT센도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주시면 될 거예요. 엘컴텍과 IT센 내일 장 초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실 거면 엘컴텍 보시고 하지만 2등주 흐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분봉을 좀 흐름을 보면
엘컴텍과 다르죠. 엘컴텍은 장 초반 상승이 나와서 꾸준한 상승이 나왔던 반면에 IT센은 2등주이기 때문에 막판에 이게 약 2시 반 이후거든요. 2시 반 이후 상승이 나와서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만큼 흐름이 깔끔하진 않기 때문에 두 종목을 함께 보시되 저는 엘컴텍을 더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면 금 관련주는 엘컴텍과 IT센이다. 하지만 내일 봐야 될 종목은 엘컴텍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 보시고 지금 둘 다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컴텍 또는 IT센을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매도 타점을 한번 받아가시고 엘컴텍을 내가 공략해봐야겠다. 이 급락장에도 나는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엘컴텍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엘컴텍 제가 혹시 내일 자리가 나오면 엘컴텍 아까 말씀드린 1,450원 지지가 나오든지 바로 급등이 나오면 엘컴텍 사인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같이 대응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좀 선호 심리가 커지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금 테마를 좀 들고 오셨고 대장주로는 엘컴텍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나머지 이야기들도 전해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노란톡방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금 테마를 봤다면 이번에 좀 분위기를 전환해 볼까요? 해설위원님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로는 금 테마 말고 다른 것도 보고 계시네요? 이 테마는 간다고 갖고 온 테마는 아니고요. 이런 테마 좀 조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일진전기 관련 테마가 사실은 굉장히 했었는데 상한가를 굳히지 못하고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앞으로 매매하시는 데는 이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왜 일진전기 관련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는지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일진전기 관련 테마의 강세 이유는 리튬 2차 전지용 실리콘 합금 음극재 개발 성공했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굳혔다가 그대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상한가를 굳힌 이후에 갑자기 장막판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관련주로는 일진전기가 대장이었고 그다음에 일진홀딩스, 일진디스플레이까지 섹터였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한가를 굳혔다가 확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따를 하시는 분들은 상한가를 굳혔다가 밀릴 때 하는 사이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앞으로 좀 조심할 수 있는 부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료도 좋았고 그리고 상한가를 딱 깔끔하게 굳혀주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상한가가 깨졌죠. 그래서 혹시라도 상따 좋아하시는 분들, 상따 지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팁들 좀 드릴 테니까 상한가 따라잡기 상한가 따라잡기로도 수익 보기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예전과 다르게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그 다음날 갭 상승 꼭 한다 이런 보장도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한 팁들을 한 3개 정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매매에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진전기는 오늘 실리콘 합금 응급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로는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전문적으로 전력기기, 각종 전선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 차트 좀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일진전기가 일봉상으로도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좋은 자리는 아니었고 굉장히 오랜 기간 행보를 했죠. 오랜 기간 행보를 했는데 오늘 보시면 이게 제가 오랜 기간이고 좋은 자리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첫 번째로는 이 봉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1선 여기서부터 거의 한 달, 2달, 3개월 동안 21선 아래에서 되게 단봉으로 거래대금 거의 없이 흘러내렸다가 이렇게 양봉 20선 돌파하고 양봉 도시하고 오늘 거의 상승폭이 이만큼 나왔거든요. 이만큼 상한가를 꽂혀줬으니까. 하지만 이게 보면 자리적으로는 22선 아래에 굉장히 홍보하고 시장에 관심 거의 못 받다가 오늘 기사 하나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오후 2시가량의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해서 상한가를 굳힌 거거든요. 하지만 상따 하시는 분은 여기에 들어가시면 맞죠. 여기 들어가면 맞는데 상따를 할 때는 제가 지금 팁을 드립니다. 상한가 들어갈 때는 확인하고 마지막 자리에 들어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단주를 상한가 잔량에 계속 걸어 놓습니다. 본인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으면 단주로 일진전기 한 주당 약 6,000원이라면 6,000원 정도, 6,700원짜리 단주를 계속 걸어
걸어가면서 이게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상따가 좀 힘든 게 1시, 뭐 2시간 안에 들어가면 3시 반까지 화장실도 가지 않고 봐야 된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단주를 걸어놨는데 이렇게 풀리는 자리가 나오잖아요. 풀리는 자리가 나오면 일단은 손절 또는 거래 마이너스 1, 2% 구간에서 청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청산하고 다시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하지만 여기 물 풀릴 때 기다렸더니 다시 올라오고 여기 풀릴 때 기다려 다시 더 올라오고 그러면 버텨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청산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10%, 15% 구간까지 빠져버립니다. 이게 말은 쉽게 청산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청산해야 된다. 하지만 청산 못하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하는 사이에 마이너스 10%, 1,000만 원만 들어가도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따가 이렇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당연히 3시 반까지 상한가 굳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이렇게 하락을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일진적이 갖고 온 거는 상따를 하시는 분들한테 팁입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는 자리는 마지막 호가에 들어가는 거고 단주를 걸어놓고 풀릴 때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청산하고 현금 대응하셔야 된다.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 안 된다. 시장은 냉혹한 거죠. 물론 지수가 하락해서 밀리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일봉을 보면 상승은 30%인데요. 종가가 5% 끝났으니까 마이너스 25%입니다. 오늘 가만히만 있어도 마이너스 10%의 시금은 먹었을 텐데 더 잘해보려다가 상따했다가 마이너스 25% 먹으면 내일 갈 수도 있지만 내일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일진전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게다가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일진홀딩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주인 일진전기가 이렇게 풀려버리면 2등주인 일진홀딩스는 더 크게 풀리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재료는 똑같죠. 일진전기와 일진홀딩스의 재료는 제가 말씀드렸던 실리콘 합금 음극재에 대한 이슈인데 일진홀딩스는 2등주로 간 건데 급등했다가 이렇게 풀렸습니다. 게다가 분봉을 보면 이렇게 상한가도 들어가지 못했고 똑같이 가다가 상한가를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마지막에 빵빵빵빵 이렇게 흘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따 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첫 번째 1등주 해라. 두 번째는 항상 단주를 걸어놓고 수급에 대한 체크를 해라. 세 번째는 상이 풀리면 무조건 매도해라. 이렇게 됩니다. 기다리면 오늘 10%만 받으면 될 걸. 가만히 있으면 보유종 받으면 될 걸 열심히 하려다 마이너스 25%를 받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일진전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상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오늘은 사실은 좋은 섹터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건 급락 이후에 바로 갈 수 있는 sek터는 전 2개라고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AI 섹터 하고요. 두 번째는 로봇 섹터를 보고 있어요. 급락장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장에는 빠지고 같이 빠지지만 급락 이후에 바로 갈 수 있는 섹터가 지금 잠시 후에 공개할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보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메모하실 분 메모하시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시장이 빠질 때는. 그렇지만 저는 오늘 바로 갈 수 있는 섹터는 AI 섹터, 로봇 섹터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네. 사실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이게 상따 종목 따라잡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네. 이게 또 초보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이게 이른바 좀 불타기 같은 거잖아요. 네. 이 타이밍을 잘못 받으면 뭔가 물립니다. 이럴 때 뭔가 팁 같은 건 없을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수익률도 1등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상따를 기본적으로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따라잡기가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오늘 팁은 다 나갔어요. 마지막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고 단주를 걸어놓고 풀리면 매도하는 거고 이렇지만 상한가 따라잡기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또 매매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시는 걸 제가 만류하지는 않겠지만 수익도 생각보다 엄청 빨리빨리 많이 납니다. 수익률도 1, 2등 하시는 분들도 보면 상따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성향입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를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고 강한 그다음 시가격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상따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계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상따는 전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이 손절을 기계처럼 하시는 분 그리고 단주 걸고
상한가 풀리면 매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강추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힘드신 분들은 상단은 안 하시는 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 10%만 맞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25%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한번 성향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공부도 하시고 오늘 상따의 가장 기본적인 팁은 다 드렸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실 분은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급락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급락장에서 수익을 꼭 봐야 되는 전업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거지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급락장은 급락장대로 좀 버텨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급락하면 급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 나오면 급등 나오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항상 여러분들 인지해 주셔야 돼요.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 눈물 흘리는 제이지님께서 교육 자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해설위원이 답변 좀 해주세요. 교육 자료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장중에 관리팀장님이 신청 방법을 올려드려요. 올려드리면 링크 들어가시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메일로 받으실 분들은 메일 주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PDF 파일 이거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좀 회사에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50개 정도까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신청한 발송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PDF 이게 저희가 회사 명이랑 약간 수비니어처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 주소로 신청하시면 PDF 파일을 USB 파일을 집으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노란톡방에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 적으시면 USB 보내드릴 거고요.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그 메일로 발송해드리는 거니까 어떤 방법을 하셔도 발송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노란톡방에서 계셔야 신청 방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772번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저희 계속 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곧이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 네, 여러분들 오늘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장코콩님도 오랜만에, 이응이응님도 오셨고 갈비님도 오셨는데 와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 또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도화님께서는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 힘들수록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농담도 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우리 해설위원님의 힘을 나게 하니까요. 많은 응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올려주세요. 뭐 화이팅 아니면 공부하고 싶어요. 많은 얘기들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주식에 대한 모든 공부들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요. 카메라를요. 여기 네모난 데 보이시죠? 여기다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올 거예요. 나왔나요? 자, 그렇다면 클릭, 그리고 바로 들어가실 때 7455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입장하셔가지고 인사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삐님은 부럽당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샵 3772번으로도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저희 링크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민님 그리고 최기영님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높이 뛸 만한 종목, 급등할 만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테마 속에서 좀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요. 어떤 종목을 좀 들고 오셨을지가 많이 기대돼요. 어떤 종목이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말은 AI 테마하고 로봇 테마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네. 바로 멀리 높이 뛸 선수는 꿈비를 가져왔습니다. 여전히 꿈비에
꿈비에 대한 네. 희망은 우리가 좀 봐도 되나요? 네, 꿈비 일정도 남아 있고요. 오늘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꿈비 설명드리고 제가 AI 테마 중에 3월 16일 마이크로소프트 AI 데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 종목도 두 선수를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꿈비란 선수가 저는 앞으로도 오늘 말고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매수 타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꿈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아용품 제조하고요.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 관련주의 대장으로 꿈비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공략해서 고가 대비 62%가 나왔고 금은돈 중에 은메달을 받은 선수이기도 하지만 어제, 오늘, 그제 지수가 하락하면서 좀 밀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고를 돌파 못한 자리에서 꿈비란 선수 다시 한번 좋은 자리에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노란톡방에는 꿈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이런 장에 사실 손이 잘 안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기계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하락장이 좀 풀리면 공략해야지 생각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비를 하락장이 좀 풀리고 제가 말씀드린 지지라인이 잡히면 꿈비를 다시 한번 공략해서 꿈비란 선수 익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료는 총 3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재료가 하나 더 나왔어요. 우리나라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뭐 이빠른 소리 말고 이제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AI 가고 로봇 가고 2차 전지 가지만 실제로 나라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인구수도 가장 중요한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4일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간에도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저출산 추세를 절대 되돌리지는 못했다. 즉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2월 26일 날 기사를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위원회에서 3월 중순 개최를 검토한다. 대통령이 직접 총괄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3월 중순이기 때문에 지금 중순이기 때문에 아마 3월 20일 이전에는 윤 대통령 주관해서 관련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실질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고 그때도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역대 그 출산율이 세계 최저치라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 결혼을 해서 한 명도 안 나는 세대가 많은 거고요. 게다가 더 문제는 2025년까지 이대로 간다면 0.61명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0.78명이라는 숫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주변을 보더라도 한 명도 안 나는 부분은 많고요. 한 명 난 부분은 더 많고 2명 이상 난 부분은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예전에는 뭐 너무 많이 나서 안 된다 이런 광고도 본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독려하고 출산 장려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지금 0.78명이지만 2025년에 0.61명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는 사이에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는 출산 관련해가지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고 실질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비 차트 한번 보면서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차트 보기 전에 준비한 꿈비 홈페이지에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는데 꿈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아용품 제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얘가 한 명 태어나면 이 매트리스도 사야 되고요. 이 옆에 있는 가드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담요인가요? 이것도 사야 되고 장만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게 보면 가격이 절대 저렴하지 않거든요. 홈페이지 봤더니 기본적으로 40만 원, 또 6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애를 낳으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렇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식구가 내면 식구에 맞춰서 이런 게 발생되는 게 많은데 꿈비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장려를 하면 실질적으로 출산이 늘어나면 꿈비라는 회사에서 더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신장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제가 꿈비 차트를 제가 오늘 종가 베팅을 하진 건 아닙니다. 꿈비 차트를 보면 지금 자리가 보면 꿈비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신규 상장주는 3월 감사 시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필요가 없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해도 수급이 깨끗하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도 보시면 올라갈 때도 보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온 거 보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승이 더 크게 나온다. 세 번째는 공략을 언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종가가 23,400원인데 여기 구간입니다. 22선이 이제 걸릴 거예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걸릴 때인데 21,300원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때가 맥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윗꼬리가 계속 고점에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락 지지는 어쩔 수 없다. 내일도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지 어쩔 수 없지만 여기 21,300원 자리에 걸리면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볼 텐데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잖아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시면 꿈비의 매수 타점은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중순에 저출산위원회에서 실제로 본인이 주관한 회의에서 이제 실질적인 안을 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출산하면 뭐 돈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 꿈비란 종목 또 관련주들 많이 있지만 저는 저출산 관련주 중에는 꿈비란 종목만 우선 봐야 되고 꿈비란 종목을 매수하면 지금 자리에서 21,300원 자리가 공략 지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비란 종목을 지금 공략할 게 아니라 21,300원 매수가 내일 하락이 된다면 저는 목표가로는 우선 피봇 2차 저항선인 28,000원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꿈비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이 급락장에도 깔끔한 신규 상장주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이슈가 없는 안전한 종목 꿈비를 공략하고 싶으신 분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내일 한번 같이 한번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급등할 만한 종목으로 꿈비를 얘기해 주셔서 어머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셨겠죠. 이미 저출산위원회 3월에 중순 개최될 예정이고요. 정부 정책으로 또 아무래도 어떤 실질적인 방안 등이 나오느냐 사실 여기에 따라서 주가도 등락을 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꿈비라는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을 21,300원으로 얘기는 해주셨는데 손절 라인을 말씀을 안 해주셔서 언제 좀 손절을 하는 게 타이밍이 좋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볼까요? 힘든 장 저는 손절이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는 종목을 드리는 건데요. 손절이 혹시 나간다면 18,000원 정도 손절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3월 중순에 계획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론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손절 없이 꿈비가 매수만 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에 나왔던 사진처럼 식구 하나 늘면 또 이 관련주들의 엔젤주들 매출액, 이 영업이익이 더 플러스 될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목표가 28,000원, 손절 라인 18,000원 가격 전략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지금 노란톡방에서 노을님도 그렇고요. 치치빠빠님도 USB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좀 50분 여분에 또 물량이 남아 있다고요, USB가? 네, 이미 발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30개나 20개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신 분들은 먼저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우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기회 타임리하게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USB 신청하셔도 되고 메일 신청하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급락장에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가 AI 관련 섹터인데요. 이미 알체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종목으로 보면 셀바스 AI도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7% 정도 빠져있긴 하지만 추세는 우상향 횡보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 섹터, AI 섹터 보고 있다. 그리고 꿈비는 개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힘든 장 포기하지 마시고 급락하면 급등 나온다. 단 이번 주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셀바스 AI, 알체라, 꿈비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매수 타점 받아가시면 우선 힘든 장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까지도 또 얘기해 두셨네요. 자, 그럼 우리 해설위원님과 또 여기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의 시장도 하나씩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VB 사태로 인해서 그 여진으로 볼까요? 후폭풍으로 오늘 양시장에도 주르륵 밀렸었죠. 코스피는 2.56% 하락하면서 2,348선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더 크게 빠졌습니다. 거의 4% 가까운 하락세로 75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수급적인 측면들의 외국인들이 좀 많이 빠져나간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2월 CPI 발표에 대한 경계 심리도 여러분들 커진 만큼 이 점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좀 사지만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적인 동향들, 환율을 통해서도 체크 가능하니까요. 1,300원이 지지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여부도 파악해 주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올림픽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더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내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용준 해설위원님 또 온라인 무료 방송 있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455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